당신은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정말 혼자입니까? 거울을 볼 때 그 시선의 주인은 누구죠? 당신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이 상상한 타인의 시선입니까?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무섭게 들립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말이죠. 이건 단지 싫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옥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불을 지피는 건 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자기 지옥화죠. 스스로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수감시키는 구조. 감시와 감상이 같은 어원이라는 게 괜히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쿨리의 거울자 프로이트의 초자 라캉의 응시. 이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죠. 나는 나를 통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보는 나를 통해 나를 본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를 가장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은 나인데 정작 나를 만드는 건 남이라니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회의에서, 소개팅에서, SNS 피드에서조차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방금 한 말 좀 오버였나? 좋아요 수가 줄었네. 나 요즘 재미없나? 이런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사르트르의 실험실주입니다. 사르트르식으로 말하자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나가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그 타인이 실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 심어진 시선이 나를 감시합니다. 프로이트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게 초자아입니다. 부모나 사회의 목소리가 당신 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의 눈이 아닙니다. 안의 CCTV입니다. 24시간 작동하는 구독료도 안 내는 감시 카메라죠.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혼자 식사를 할 때도 자세를 고칩니다. 왜죠? 아무도 안 보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느끼니까요. 회의실에선 고프먼의 전면 무대, SNS에선 하이라이트 릴, 집안에서는 후면 무대.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우린 그 모든 무대를 너무 자연스럽게 넘나듭니다. 연극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우리 일상 그 자체죠. 회사에서는 역할을 연기하고 집에서는 대본 없는 나를 리허설합니다. 그래서 배우와 나의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나는 지금 연기 중인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 건가? 메소드 연기의 최종 단계, 역할과 자아의 완벽한 융합. 문제는 원래 대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리셋은 있지만 리허설은 없습니다. 사르트르식 인간관계에서 살아남는 법 5가지.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 생존이니까요. 하나, 타인의 시선은 빛이자 그림자다. 누군가의 눈길 덕분에 존재를 느낍니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칠 수 있는 건 누군가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길 때문에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이 옷 입으면 촌스러워 보이려나? 하이데거는 이걸 다스만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방식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즉, 내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사니까 라는 이유로 사는 나. 메뉴판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선 뭐가 유명하죠? 왜죠? 당신이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들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안전하니까요. 사르트르가 말한 시선은 그들 자기, 즉 다스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그림자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우린 그림자만 쳐다보며 삽니다. 내 그림자 너무 길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빛이 길어졌는데 살을 뺍니다. 둘, 인정 욕망은 지옥의 불씨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 좋아요, 승진, 호감. 모두 인정의 포장지입니다. 예쁘게 포장돼 있습니다. 리본도 달려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포장지를 벗기면 불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타인의 시선에 담보 잡힌 자존감이거든요. 라캉은 이런 구조를 큰 타자 더 빅 오더라 불렀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사실 내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갖고 싶은 것 대신 갖고 싶어 보여야 할 것을 삽니다. 명품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든 나의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 순간 자유는 좋아요 버튼 아래 묶입니다. 월급의 30%를 좋아요에 바치는 겁니다. 이건 자존감의 구독 경제입니다. 셋,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연기다. 나는 당신이 나를 보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멋진 문장입니다. 시적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한 나, 친구 앞에서는 쿨한 나, 연인 앞에서는 다정한 나, 부모님 앞에서는 철든 나. 고프먼의 말처럼 인생은 연극이고 우린 상황마다 다른 무대 의상을 갈아입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단지 무대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위니커스는 이걸 거짓작이 false self이라 불렀습니다. 환경에 맞추다 형성된 보호용 페르소나죠. 그런데 말이죠. 너무 오래 입고 있으면 벗는 법을 잊게 됩니다. 마치 회사 명찰처럼요. 퇴근했는데도 목에 걸고 있는 겁니다. 샤워할 때 빼는 걸 깜빡할 정도면 이미 몸의 일부가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어느 순간 원래 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넷, 진짜 자유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나로 남는 것이다. 푸코는 말했습니다. 감시는 벽이 아니라 내면의 습관이 된다. 파놉티콘의 감시탑은 실제로 돌지 않아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비용 절감의 극치죠.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자신을 감시하니까요. 감시자가 없어도 감시가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일까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어떻게 보일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게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로 남는 것. 어렵지만 그게 진짜 노출입니다. SNS 피드의 노출이 아니라 존재의 노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여기선 뭐가 유명하죠? 라고 물어봤으니까요. 다섯더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쿨리의 거울자아에 따르면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상상하는지를 통해 나를 만듭니다. 즉, 현실의 시선보다 내가 꾸며낸 시선이 더 위험합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남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회의에서 실수한 걸 곱씹을 때 상대방은 저녁 메뉴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내게 책임을 묻는다. 그의 시선은 감시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사르트르의 시선이 객체화라면 레비나스의 얼굴은 윤리화입니다. 하나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입니다. 관점의 차이죠. 하나는 방어적이고 하나는 응답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불편해할 때 그 눈이 나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모습 정말 당신 맞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다. 자유롭지만 그 자유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이 곧 나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구에게 답장을 안 했는지가 당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그 비선택조차 선택의 결과가 되니까요. 회의 중에 침묵했다면 그건 동의로 읽힙니다. 소개팅에서 답장을 안 했다면 그건 거절로 읽힙니다. 저는 그냥 귀찮았을 뿐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행동을 기록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억압된 책임의 귀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회피한 감정은 결국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악몽으로, 불안으로, 혹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결국 사르트르의 자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유입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남에게 떠넘기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상사가 시켰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의 레퍼토리는 무궁무진합니다. 타인은 지옥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나, 그게 인간의 조건입니다. 슬픈 소식이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섬이 아닙니다. 그러니 피하려 하지 말고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선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나를 결정하진 않는다. 바로 그게 실존적 용기입니다. 하이데거의 본래성이 바로 이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 그런데 말이죠.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내면화한 초자아, 사회가 불러 세운 호명, 그 모든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자동문처럼 말이죠. 작동 원리를 알면 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센서가 나를 감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같은 문인데 해석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타인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봐. 대신 저 사람도 본인 걱정하느라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시가 아니라 무해입니다. 세상을 덜 해치고 나도 덜 상처받는 방식의 거리두기죠.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 아니다. 당신은 그 지옥의 연출자다. 책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감독입니다. 관계는 벗어날 수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연출할 무대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건 감시가 아니라 무대 조명일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그 조명 아래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는 여전히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푸코의 말처럼 감시의 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탑을 무대 조명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원래 감시용 서치라이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찾기 위한 빛이 이제는 누군가를 비추는 조명이 된 거죠. 같은 빛인데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무대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물론 조연들도 많습니다. 그들도 각자 본인이 주인공이라 믿죠. 이게 인간관계의 코미디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을 연기하는 연극.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영화에서만큼은 당신이 주인공이니까요. 어차피 초고는 다 엉망입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고치면 됩니다. 수정은 곧 성장이기도 하니까요. 사르트르가 카페에서 존재와 무를 쓸 때도 초고는 엉망이었을 겁니다. 지웠다가 다시 쓰고 찢었다가 붙이고. 그게 삶의 편집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괜찮습니다. 오늘 보여준 나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다시 쓰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도 여전히 펜을 쥐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니까요.